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제 10분 브리핑 시리즈로 여러분을 좀 자주 찾아뵙고자 하는 발표자 서민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1차적인 목표는 제 발표를 듣고 여러분이 이제 농업과 IT가 결합을 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각 이제 국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 뭐 좀 들어가다가 농업 IT 만나서 뭐 있는지 좀 볼 거고 국내외 이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기사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좀 굉장히 의아했던 게 지금 대통령에게 배달된 채소 박스라고 하는 뭐 이제 이런 기사인데 이 스타트업 창업주가 카이스트 공대 출신입니다. 카이스트 공대 애들이 농사를 짓는다네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대통령에게 배달된 채소 박스 해가지고 신선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뭐 농업 벤처, 네. 뭐 이제 세종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자동차에 빠져 있던 애들이 이제 농업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다네요. 이제 핵심 기술은 뭐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데 뭐 쉬운 말로 수경 재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멋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물고기랑 같이 키워서 그 비료를 바로 이제 식물한테 쓰고 그렇게 한다네요. 그래서 뭐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고 단가도 낮춰지고 그래서 백화점,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뭐 입소문도 퍼졌답니다. 그래서 걔들이 노리는 게 중국 농산물 시장. 그래서 뭐 이런 은퇴한 이런 분들한테도 뭐 새로운 그걸 가치를 제공하고 싶다 하네요. 예, 간단하게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하고 있는 한 형태를 봤는데 이런 스타트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그리고 해외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기청정하는 식물을 실내에서 키우면서 하는 스타트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화분에 꽂아 놓으면 온도 그리고 이제 채광량, 습도 등을 어플에 바로 전송해주는 그런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또 바로 이렇게 애완식물이라고 표정 바로 띄워주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농업이랑 IT가 만나서 크게 농촌이랑 도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스마트팜의 형태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고 도시는 이제 식물공장, 이제 로컬푸드 형태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해식물, 그 집안에서 효율적으로 식물을 키우도록 많이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팜을 살펴볼 텐데 그냥 말 그대로 똑똑한 농장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세 개는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이쪽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하드웨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이제 그 경작지가 있으면 거기를 관리하고 이제 데이터들을 받는 부분이 되겠고 이제 원격 조정 같은 거는 창문이나 이거를 앱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이나 사료 같은 것도 버튼으로 조작하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빅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로만 하면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IT 예, 이렇게 기술과 창문을 팜의 형태, 이제 농업과 접목된 조절을 형태를 하고 이제 범용해서 스마트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상청이나 그것이 이런 단어가 조금씩 그 달라질 수는 정보들을 있어도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현대 냉해라든지 IT 이런 기술 거 기반으로 방지하는 하는 농업에는 많이 쓰이고 그런 식으로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단어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굉장히 발달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국내 다른 그리고 방금 하드웨어 부분을 봤다면은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스마트팜을 만나볼 수 있는 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이곳의 유리온실에는 200개의 고추 화분이 자라고 있는데요. 일조량, 온도, 습도, 물의 양 등을 제어해가며 재배함으로써 최상의 품종을 키우고 선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3D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가 식물체 주변을 회전하면서 360도 중에 10도 간격으로 총 36컷을 찍게 됩니다. 그럼 그 36컷이 DB에 저장되면서 한편으로는 열화상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또 다른 3D 카메라에서 획득된 거는 3D 구조, 즉 고추의 가지 형태, 분화 형태, 꽃이 어디 달리는지, 몇 개가 달리는지, 그리고 잎은 몇 개가 달리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200개 고추 화분 각각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가 매일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누적이 되면 최적의 생육 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식의 물을 줬을 때, 아니면 일조를 어떻게 관리했을 때, 온실 내의 온도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했을 때 그 품종 자원이 가장 좋은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이렇게 고추 파종을 하더라도 이게 자라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개체별로 굉장히 예, 방금 보셨다시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부분 종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시는 어떤 식으로 스마트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 플랜트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식물 공장이라고 서울, 양산, 뭐 전북 이런 데서 지금 막 지어졌고, 거기는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 만들어서 바로 식물 공장에서 만든 식물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죠. 이곳은 인삼식물 공장인데요. 수경재배 기술과 로봇의 융복합으로 엄청난 양의 인삼이 연중 4주기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팽이버섯을 재배하는 식물 공장입니다. 대부분의 작업이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배 또한 생육실 로봇이 담당합니다. 이렇게 식물 공장의 생육관리 로봇은 빛과 수분, 양분 등의 생육 환경 관리는 기본, 식물이 자라는 베드의 입출하 및 이동까지 담당해 공간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로써 최소 면적에서 최대량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인력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게 돼 병해충의 위험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생육관리 로봇은 노동력과 생산력,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의 대안입니다. 예, 고부가 가치가 되는 농작물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은. 이제 가내 식물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앞에 인트로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들도 대부분 이제 가내 식물 거기에 대한 제품이라 볼 수 있고요. 센서 기술이나 그 다음에 LED 기술, 또 수경 재배 같은 것들이 가내 식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기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 슬라이드를 왜 제가 언급을 했냐면, 점점 이제 우리가 친환경 주택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제 쓰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뭐 공기청정 기능을 하는 식물이 안에 있으면 그냥 따로 공기청정기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수질 같은 거 바로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이 있으면 빗물이나 아니면 생활하수 같은 걸 리사이클링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 싱크대라고 해서 여기 보이는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이제 비료로 만들어서 위에 저기 키우고 있는 채소에 바로 공급을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바로 불러지피는 형태로 필립스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분뇨라고 하죠. 좀 좋은 표현을 써서 그걸 바로 이제 식물한테 줌으로써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식물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IT 기술은 아니지만 이런 다른 보조 기술들도 실내 이제 식물을 기르는데 좀 더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네덜란드 뭐 이런 선진국들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공룡인 구글을 살펴보면은 뭐 이렇게 프로젝트 X팀이 뭐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스마트 농업이 주목을 받고 왜 대부분 이제 선진국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크게 4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량 문제입니다. 농사지을 땅은 계속 줄어드는데 먹을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인구의 고령화도 문제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만이 자국에서 생산한 작물을 우리가 먹고 있고 대부분 75%가 수입산입니다. 그만큼 이제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국의 어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이오 에너지 같은 이런 이제 식물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이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 농업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IT랑 농업이 만나서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스마트 농업은,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충분히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앞에 인트로에서 봤던 카이스트 애들이 괜히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뛰어든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IT가 많은 다른 분야랑 융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업은 단편적인 한 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가 좀 더 다들 이제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이제 또 다음 브리핑 시리즈에서 더 다양한 이제 자료로 여러분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